추심 총량제 일주일에 7번 모든 채권에 다 적용이 됩니다.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1억, 10억 이렇게 가졌다고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의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한도액은, 그래서 예상되는 프로세스는 개인채무조정, 그 다음에 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보다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요새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대해서 계속 좀 다루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하실 말씀이 남으셨나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려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어요. 우리가 개인회생이 정말 좋은 제도인데 가장 큰 제한이 있잖아요. 신용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이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적용이 되는 채무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채무가 있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어떤 보호를 해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 영상을 다 보셔야겠네요. 그쵸. 이전 영상을 다 보셔야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도대체 뭘 보호해 준다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나도 보호가 되는가는 이 영상을 보셔야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제 기존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보증인인데 그 보증 채무에 대해서 지금 채무 연체가 코앞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법적으로 됩니다. 우선 대상 채권이 되는 거는 법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직접 보시면은 너무 복잡할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 되고요, 저축은행 되고요, 대부업체 되고요, 카드사 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런 각종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은 다 됩니다. 다만 개인 채권은 안 돼요. 개인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개인으로부터 빌린 거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빌린 것도 안 돼요. 회사도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해주면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서울보증보험은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해당을 하겠죠. 이런 것이 있고, 대부업체는 되지만 대부업 등록을 안 한 불법 사채업자는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보증인 당연히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채무인수인도 해당을 합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런 거였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채권 추심업체로 내 채권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채권 추심업체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 추심업체에 넘어가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부업체의 채권이 아예 양도가 된 거예요. 양도된 채권은 당연히 보호를 받고요. 또 하나는 신용정보회사, 광고 많이 하는 땡땡 신용정보 같은데 금융기관이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일을 맡기고 금융기관의 일을 이 추심업체가 대신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심업체의 독촉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 채권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1억, 10억 이렇게 가졌다고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마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법 제정 시 다툰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도를 최대한 낮게 잡으려고 금융기관은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만 보호해주자는 거고, 시민단체 쪽은 더 높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기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보호가 적용이 돼요. 일단 기준이 없는 것,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심 총량제 일주일에 7번 한도 내에서만 추심을 해야 된다는 추심 총량제는 모든 채권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없이 다 적용되는 규정은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보호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전에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금융기관에 있는데 그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 이자 채권에 대한 면제도 없어지고요. 양도를 제한한다는 규정도 없고요. 양도 예정 통지에 대한 규정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채무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내가 독촉을 피할 수가 있는데 채무 조정을 신청할 권한이 부여되지가 않아요. 3천만 원을 넘으면. 여기다가 또 5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연체 이자의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채권 금융회사들은 개인 금융 채권에 연체가 발생하면은 채권의 일부분만 연체가 발생해도 모든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면서 연체 이자율을 부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부분만 연체 이자율을 부과하라 라는 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인데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이러한 보호도 없어집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의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한도액은 3천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실무에서 보면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런 데의 채무는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카드사 그리고 은행 등의 1금융기관에서는 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3천만 원을 100원이라도 초과해서 대출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실무에서 네. 개인회생이랑 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이 채무자보호법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개인회생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는 있어요. 개인회생 중에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그래서 두 개는 중복돼서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아마도 개인 채무 조정으로 먼저 시도를 해 보시는데 개인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채무 조정 요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채무 조정액이 정해질 거예요. 그 채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면은 은행이 그 채무 조정안을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해제가 되면 다시 독촉이 들어오고 그때 개인회생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프로세스는 개인 채무 조정, 그 다음에 신속 채무 조정, 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보다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어차피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내가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변제율 그리고 탕감률은 정해져 있어요. 내 소득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지금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여러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이 3천만 원의 채무만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런 채무가 있고 반면에 내 소득은 많다. 그러면은 개인 채무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개인회생을 하실 분은 이 앞에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굳이 개인회생을 해도 이익을 못 보시는 분들 그리고 워크아웃을 해도 이익을 못 보시던 분들은 이 개인 채무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살 길이 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